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 이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총선 후에 이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당정청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당정청 관계가 이른바 수직적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수평적인 당정청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비박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친박계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당정청 관계의 전면적인 변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또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논의들이 수렴이 될지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014년도죠. 전당대회 때 김무성 대표가 당선되면서 수평적 당정청 관계를 가져가겠다.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뭐 할 말은 하는 당. 그렇죠.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당선이 됐죠.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를 거치면서 네. 무슨 수평적이냐 이제 수직적 관계로 사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네. 또 어떤 지지도 높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마 이제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때와 달리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총선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또 당 내에서도 이제는 친박 내에서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선출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강력한 수평적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힘이 떨어지니까 이제 관계 그렇죠. 정립이 될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차기 원내대표는 상당히 이거를 내걸고 아마 당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예전과는 좀 다른 만약에 양상으로 그런 될 분석이시라면 실제로 관계가 바뀌어도 좀 옹색해 보이네요. 그렇죠. 힘 있는 대통령을 상대로 수평적인 관계 정립을 요구하고 실현해 갔어야 국민적인 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임기가 후반기로 가면 네. 어쩔 수 없이 레임덕이라는 그 시점이 오게 되고요. 네. 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힘, 또 국민에 대한 지지를 받는 그 힘의 양상이 사실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건 그건 일반적인 뭐 대통령 양상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더구나 선거까지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분출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저는 큰 변화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에서는 그런 위급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번 네. 선거 실패로 인해서 굉장히 고조되는 비대위까지 뭐 구성되고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까? 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국민 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어놨던 메시지처럼 인적 쇄신이라든가 어떤 다른 변화를 사실상 보이지 않고 그 맥락을 보면 어쨌든 국정 기조를 이어가겠다. 사실상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그 길을 가려고 할 거고요. 또 당에서는 꾸준하게 수평적인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이것이 상당히 부딪히면서 갈등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하반기에는 계속 대선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과도 대화하면서 대화와 타협에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얘기와 동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 뭐 그런데 야당과의 대화는 좀 놔두고라도 우선 여당하고 좀 대화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것이 과연 대통령한테만 책임을 돌릴 문제냐. 그럼 그동안 160석 가까운 이 거대 여당의 국회의원들과 당 지도부는 그럼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여당 내에서 그동안 뭐 제가 볼 때는 참 김무성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청와대에다 정면으로 붙었어야 됐죠. 그때 당시에 한다면. 그래서 뭔가 바꿔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전대에서 그렇죠. 대표로 선출된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결국 후퇴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이제 굳어져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됐거든요. 네. 결국 사실은 당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대화 자체가 이루어진 게 거의 사실 별로 없거든요. 몇 차례밖에 없고 네. 그런 책임을 아마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수평적인 당청적 관계를 재정립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대통령한테 해달라는 식의 얘기는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작심하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당의 책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국정의 더 큰 책임은 결국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정에 큰 책임은 사실은 지고 하고요. 그를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집권당으로서 또 역할을 못한 당도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당이
말하자면 대통령한테 해주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이 충분히 공감되는 지적이고요. 예. 그 역할을 좀 해서 현재 흐트러진 새누리당의 전열을 좀 잘 정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그런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뭔가 당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이긴 보여야 되겠는데 당 안에 뭐 유력한 대권 주자들도 다 지금 낙선해서 어딘 뭐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뭐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전부 다 지금 사퇴해서 뭐 그렇죠. 다들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어쨌든 이 비상 상황에서 뭐 비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했다가 결국 그것도 안 돼서 권한대행만 하고 비대위원장을 어쨌든 최대한 빨리 좀 선출을 해서 넘기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당내에서 누굴 내세워도 뭐 지금 그 밥에 그 나물 아니겠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외부 인사 영입론이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지금 사실은 권력의 진공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누가 뭐 네. 책임 있게 결정할 사람들이 없어요. 네네. 그리고 또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책임 있게 또 영입할 사람 주체도 없습니다. 사실. 아 영입 주체도 맡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누굴 예. 믿고 가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사실은 당내에 있는 분들은 일단 이번 선거와 관련돼서 일정 정도 다 책임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런 분들이 나와서 또 당의 얼굴을 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죠. 그렇다 본다면 일단 비대위만큼은 좀 외부 인사가 와서 근데 좀 뭔가 그래도 좀 수습 단계에서 뭔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이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김종인 대표가 와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떨까요? 그 이번에 이 비대위라고 하는 게 전대를 치러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까지의 비대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니 어떤 외부 인사가 그 무슨 이 전대 준비해주는 비대위 영입에 응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왜냐면 외부 인사 영입이 가능하다? 그럼요. 보수 진영에서도 새누리당의 애정을 갖고 있고 또 보수 정당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원로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새누리당 현재 이렇게 아주 각박한 계파 갈등이 있었는데 어느 계파가 상대가 이 당의 책임을 맡고 그게 관리일지라도 공정하게 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을 거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공천의 추억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양측이 인정하고 그 과도 기간이라도 협력할 수 있는 그 틀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지금 이 상황이 저는 그래서 원유철 현재 이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진공 상태였지 않습니까? 저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과감하게 지금 상황에서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미 던졌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비대위원장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예. 정도가 아니라 이미 뭘 던지라는 원내대표를 선출을 할 때까지 넘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누군가를 뭐 넘길 사람을 만들어 그렇죠. 놓고 넘기는 저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그 김성태 지금 의원이 바로 그냥 사퇴하라는 겁니까?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뭘 사퇴하라는 겁니까? 원내대표를 이제 비대위원장 맡는 아니 걸 비대위원장이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권한 대행으로 지금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우리 예. 그러니까 권한대행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한대행도 저는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권한대행은 지금 최고위원회가 다 사퇴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어쩔 수 이건 없습니다. 자기가 맡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니,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던지려면 원내대표를 사퇴하면 돼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비상 의총을 열 수 있다고 봅니다.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 전체 의원들이 다 모이고 당선자들까지 해서 네.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그 역할을 맡아줄 네, 사람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 사퇴하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다. 제가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제가 다른 의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예, 그 주장은 그런 주장이다 이런 예, 말씀.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결국 이제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제 어떤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김항식 전 총리라든지 네. 저는 임명진 목사 같은 분도 사실 예전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상당히 개혁적인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 좀 모셔와서 네. 좀 일단 부탁을 드려야죠.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 이 이제 전당대회 할 때까지만이라도 정말 뭔가 당을 좀 중심을 잡아주라 이렇게 좀 해야지. 사실 그렇게 뭐 안에서 또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사실은 그래요?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찬성하지 않죠. 지금 두 분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임명진 목사님, 임명진 경실련 대표를 지금 모시고 네, 지금 네. 말씀 듣기로 돼 있는데 뭐 직접 한번 제가 여쭤는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전까지 그저 한 달 또는 한 달 반 정도 비대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아주 실무적인 비대위인데 여기에 무슨 당혁신을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자리를 뭐 그게 김항식 총리가 됐건 임명진 대표가 됐건
그런 중량감 있는 이 외부 인사를 모셔다가 기껏 그거 해달라고 한다면 그 응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권한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권한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그 전당대회 뽑힌 분들이 결국 그 당내에 있는 분 뽑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신들이 무슨 반성과 지금 그걸 할 것이냐,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비대위원장에 와서 제가 볼 때 한 2달 정도, 3달 정도 해서 정말 당의 체제를 좀 더 바꾸고 좀 국민 앞에 좀 숙이는 모습 보여주고 뭐 그런 것이 된 다음에 예, 그렇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싶습니다. 지금 외부 인사 영입을 얘기하려면 이게 당이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니까 그럼 뭐 7월 달에 전대 예정돼 있다고 하는 건 다 당 내 얘기고 그렇죠. 네. 자기들끼리 사정이고 예. 실제로 당 혁신을 먼저 하지 않으면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국민적으로 신뢰받기 어렵다. 맞습니다. 그럼 당 혁신을 위한 그런 비대위를 먼저 구성을 해서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 정권을 주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당을 완전히 뜯어 고친 다음에 뭐 필요하면 당원 당규도 고친 다음에 그것에 입각해서 새 지도부 구성을 하자. 이런다면은 뭐 외부 인사 영입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얘기되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여기에 누가 응하겠느냐. 제가 그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관리형일지라도 네. 지금은 워낙 비상 상황입니다. 서로 간에 불신하고 서로 간의 갈등, 뭐 복당 문제, 뭐 모든 문제를 놓고도 서로 지금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의 전망도 지금 밝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미 네. 그런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관리 내각일지라도 좋은 분을 좀 잘 모시면 새누리당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야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를 추대해야 된다는 주장과 선거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냐. 경선해야지. 지금 더불어민주당 얘기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어서 비대위 체제인데 그렇죠. 선거까지 이기고 이제 정상화돼야 되니까 전대를 통해서 새 지도부 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때 김종인 대표를 다시 대표로 추대해야 된다는 주장과 경선하자. 누가 되든 그건 열어놓고 이렇게 맞붙어 있는 거죠. 어느 쪽입니까? 지금 이 당내 분위기가 어느 쪽입니까? 당내 분위기는 일단 후자 쪽이 강하고요. 경선으로 가자. 왜냐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당 전통이라든가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했던 그 과정들이 일단 정상 상황에 돌아왔는데 이걸 네. 추대라는 형식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김종인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뭐 기여라든가 또 앞으로 만일의 경우 계파 갈등이 붙었을 때 우려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아무래도 합의 추대 일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수는 아무래도 역시 경선을 통해서 대표를 뽑아야 된다는 게 현재 그러면 경선으로 다수 간다고 분위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현재 당 분위기가 그렇다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은 이제 경선으로 가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인데 네네. 사실 이번에 뭐 사실 대권 후보, 당 후보 많은 분들이 또 당선돼 오셨잖아요. 네. 정세균 의원이나 등등 많이 오셨기 때문에 워낙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좀 과연 이제 우리가 볼 때 문재인 전 대표가 앞으로 대권 가는 길에 네. 새롭게 예를 들어서 그냥 당내 인사로서 많이 했을 경우 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뭐 똑같지 않느냐 예전하고 네. 예전 서천년 민주당하고 뭐가 다르냐 정치나 뭐가 다르냐 이런 어떤 의문들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문재인 대표 선택은 그러면 당이 좀 뭔가 그래도 좀 더 바뀌어야 되는데 더 바뀌려면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더 가는 것 자체가 보면 전체 당으로서는 좀 이득일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 그렇죠. 김종인 대표가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 그때 나 약속했지 않느냐. 나 끝까지 하려고 이 이야기 자꾸 하는 것도 뭐냐면 지금까지 다시 바뀌면 옛날로 또 돌아간다. 그러니까 뭔가 더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이 의원 말씀하신 그 대목 오늘 김종인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뭐 했습니다. 당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될 때 문재인 대표로부터 대선 때까지 좀 맡아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었다. 이걸 이 시점에 굳이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약속을 지켜라 하고 문재인 전 대표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다 약속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 나이에 경선에 나가겠느냐. 알아서 좀 정리해 주라. 뭐 이런 당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죠. 예. 김종인 대표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고요. 네. 그러나 당내 상황은 이미 출마를 선언한 여러 의원들이 있고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전 대표도 역할을 하면서 당내에서 그런 공감대를 가져서 경선은 거치되 그러나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일정하게 어떤 세력을 같이 뭐 협의를 하면서 그 선거 과정에서 그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아, 문재인 전 대표가 아예 김종인 대표의 선거 본부장이 돼서 경선을 거쳐서 당 대표로 뽑아주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본부장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뭐 그런 그게 그 얘기지. 뭐. 네, 무슨 분위기를 직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럴 아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참 김종인 대표 과연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뭐 확신하도 없지 않습니까? 선거란 게 해봐야 아는 것이고 당원들의 뜻인데 그럼 당원들이 과연 그럼 김종인 대표를 지금 전체 당원들이 민주당 당원들이 김종인 대표를 찍을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불안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만약 떨어져 놓으면 그때는 뭐 김종인 대표가 갈 데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자꾸 문재인 전 대표한테 봐라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하면 김종인 대표가 과연 자기를 밀어줄까라는 데 대한 또 의심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당에 대권 후보가 없다. 안 보인다. 그럼 혹시나 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즉 뭐 손학규 대표도 들어오면 당신도 뭐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한다든지. 즉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대표한테 확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양측에 불신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가 약속을 했다. 지켜라.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더 복잡하게 지금 꼬여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하, 이 민주적 경선이라고 하는 형식도 좀 갖춰가면서 그러나 사실상 문재인, 김종인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네. 있었다면 그 약속도 지키는 것이 경선에서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지지해서 당 대표로 만들어주는 것.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금 아니, 말씀하신 그거 저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이를테면 뭐 당장 이 불공정 경선 얘기가 다른 후보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담합이라고 하는 이 비판이 뭐 여당에서도 나올 거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 현명한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제가 보기엔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 당원들이 그런 거 사실 용납 안 하거든요. 네. 아예 딱 깨놓고 예를 들어서 정말 김종인 대표로 가야 된다. 그래야 당이 산다. 그렇게 선명하고 아예 그냥 추대로 가야지. 이걸 다 추대한다. 뭐 겉은 그래 놓고 실제로 이 양상은 달라지면 그걸 다른 후보들이 그럼 다른 후보들은 들러리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또 당선되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거죠. 그럼요. 네. 그런 분들이 왜 들러리 가냐. 그런 역풍이 혹시 없을까요? 역풍 분명히 있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벌써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벌써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역풍의 가능성도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을 얼마나 김종인 대표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당에 대한 공헌이라든가 향후에 당내에서 어떤 질서를 잡아서 정권 교체까지 이루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득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합의 추대가 왜 불가능합니까? 합의 추대는 그런 설득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당권 도전한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해 개별적으로. 그러면 이게 경선 맞으면 요식적인 절차가 돼버릴 수도 있는 이 경선 거치는 것보다는 그냥 합의 추대하는 거가 왜 안 됩니까? 요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치열하게 경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과정에서 일정하게 치열한 경선이 된다면 그중에서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더 다수가 되는 쪽이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당내에 가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이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예.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역풍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천정배 대표가 이 구정권 8년의 심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바람에 좀 상황이 이상해졌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을 구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건 뭐 맞죠.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이걸 구정권이라고 규정하고 뭐 무슨 특검을 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렇죠. 국민의당 내부에서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고 안철수 대표가 이걸 하여튼 빨리 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생제일주의로 간다 이렇게 됐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초기의 혼란상인데요. 네. 왜냐하면 천정배 대표입니다. 천정배 대표의 경우는 그동안에도 굉장히 진보적인 색채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사실은 너무 과감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에 대해서까지 네. 그런 조사를 뭐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심했다고 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또는 당내의 다른 주자들이 함께 어떤 정리해 나선 모습을 보였는데 초기의 혼란상을 또 이런 안철수 대표가 빨리 조정한 것은 잘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예.
참 이 전정배 대표 말대로 아마 청문회를 하면 몇 년에 걸쳐도 못 할 겁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이번 선거에서 왜 국민의당이 이제 이겼습니까? 그래서 많이 뽑아줬겠어요. 이 지지를 한 이유가 결국 양당체보다 좀 민생을 좀 챙겨주고 좀 그래도 뭔가 나라를 좀 그래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와서 지금 현재 22개월에 남은 정권을 놓고 부정권이라 그러면서 20몇 개나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청문회를 하자 그러면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왜 천정배 대표 이 시점에 이야기 했는가? 이게 보니까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지금 당 대표로 이제 전당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당대회를 의식한 그렇죠. 전당대 발언이다? 나가서 뭔가 그래도 자기가 좀 선명하다 아하. 이런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것들을 던졌는데 사실 국민의당 정서하고는 사실 안 맞죠, 사실은. 자,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